모닝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다른 증시들은 어떤 상황을 보였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이번 시황 상황 어땠나요? 네, 이번에는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더 키우면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테슬라 등 이러한 빅 기업들,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이어서 유럽의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독일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PPI가 전년 동월 대비 7.5% 상승하면서 지난 2월에 기록했던 15.8%보다는 크게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금리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럽 증시 일간 흐름 살펴보시면 변동성이 강한 모습 이번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도 자잘자잘한 흐름이 나타나다가 막판에 그래도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4,384포인트 선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0.2%로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여기서 영국 런던 증시가 전장보다 0.05%가량 소폭 상승한 가운데 범유럽 지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이번에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약세를 지속해서 나타내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36% 밀린 77.2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80달러 선을 이탈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원유 가격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로 끝난 한 주간 휘발유 재고는 130만 배럴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수요 둔화에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지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테슬라가 예상에 못 미친 실적 발표로 9.7% 급락하고 신용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소폭의 약세를 보이는 등 대기업들의 순이익 감소 우려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 S&P 500은 0.6, 나스닥이 0.8% 하락했고 업종별로는 주택건설과 필수 소비재가 소폭 상승했지만 오늘 WTI 원유 가격이 2.5% 하락하며 에너지 업종을 끌어내린 것을 비롯해 부동산, 헬스케어, 이미 소비재 그리고 통신 업종이 약세를 보였으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3.545%의 거래를 마쳤으며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온 점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는데요.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5천 건으로 나타나 월가의 전망치였던 24만 건을 상회했고 전주 대비 5천 건이 늘어나면서 2주 연속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6만 1천 건이 크게 늘어난 187만 건으로 집계돼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는 예상을 하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오늘 10% 넘게 급락하면서 동종업체들을 끌어내렸고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로드 아일랜드주 기반의 지방은행인 시티즌스 파이낸셜이 4.7% 하락하면서 금융업종에 악재가 되었으며 반면 주택건설사 DR 호트는 지난 분기 2달러 73센트의 EPS와 79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시장 예상을 대폭 상회한 데 따라 5% 넘게 상승하면서 동종업체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제넷 옐렌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공정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겠지만 미국 국익 보호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렌 장관은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 공정하고 건설적인 경제 관계를 맺길 바란다면서 이 같은 규칙을 갖춘 경쟁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산업 스파이 활동 등 중국 당국의 불공정 행위를 꼬집으면서 기후변화나 개발도상국 부채 등을 예로 들며 중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출 제재 등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대해 이런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는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중국의 경제나 기술 현대화를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고려에 의해 추진된다면서 경제적 비용을 희생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 UBS가 올해 세계 경제가 슬로우플레이션, 즉 경기 성장 둔화 속에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통적인 방어 섹터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UBS는 2023년 세계 성장이 지난 50년의 평균인 3.5%보다 낮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러한 느린 경제 성장 상태를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지칭하며 올해는 느린 경제 성장과 치솟는 인플레이션 상태로 정의하는 슬로우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이러한 기간 조건에서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및 헬스케어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방어 섹터가 유리했다면서 또한 금융 부분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보 기술 그리고 통신 서비스는 역사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매업은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의외로 유럽에서 자동차 섹터가 이 기간 동안에 선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영국 그린스힐 캐피털이 판매한 미국 건설사 카트라의 부실 채권과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힐과 카트라 양측에 투자한 소프트뱅크가 사전에 카트라의 위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S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지난 2021년 6월에 파산한 카트라는 같은 해 3월 파산한 그린스힐의 고객이었고 소프트뱅크는 카트라와 그린스힐 양측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그린스힐은 기업들이 물품 대금 지급이 필요할 때 단기 자금을 대출해준 뒤 이러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으며 그린스힐은 카트라에게 4억 4천만 달러를 빌려주고 이것을 기초로 발행한 공급망 금융펀드 중 일부를 크레딧 스위스 고객들에게 판매했고 그린스힐이 카트라에 대출해준 4억 4천만 달러는 소프트뱅크가 지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프트뱅크는 크레딧 스위스는 스스로 잘못 판단한 투자 결정 책임을 2년 넘게 전가하려고 시도해왔다면서 크레딧 스위스의 이러한 주장에는 어떤 근거도 없고 반론할 가치도 없다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IHS S&P 글로벌의 4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49의 제조업 지수와 51.5의 서비스업 지표이며 이어 프록터 앤 갬블, 슐럼버거, 프리포트 맥모란, HCA 헬스케어, 리전스 파이낸셜, 에크미 유나이티드 코프, 스마트쉐어 글로벌, 그리고 오토리브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0.46% 하락한 2,536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칙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에서는 경제 사절단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대체로 조정을 받으며 칙칙한 분위기였지만 그 안에서도 오른 종목들은 그 섹터마다 오른 종목들은 일제히 경제 사절단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수혜가 예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나며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코스피 시장이었는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섹터로 화학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학 섹터에서 이수화학이 어제 16% 넘게 급등하면서 16.94% 상승한 49,7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장 막판에 가면서 더욱더 급등하는 양상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 기업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KBR과 배터리 소재 상업 공정 공동개발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회사인 KBR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소재인 황화 리튬의 상업 공정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이수화학이 축적해왔던 이 황화 리튬 관련 기술과 KBR의 대량 생산 공법 관련 노하우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꿈의 배터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엮여있는 이수화학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정부가 일제히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배터리 중에 하나라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수화학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서 또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우선 방산주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산주들 주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가 4.86% 상승한 58,2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박스권 장세를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는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5% 가까이 되는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11% 넘게 급등했고요. 11.62% 상승한 31,7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에 비롯해서 LIG 넥스원, 퍼스텍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를 하고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회장이 방한을 하면서 수출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관련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에 러시아가 발발을 하면서 전쟁 개입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며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앞서서 경제사절단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경제사절단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어제 시장에서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CS-윈드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경제사절단이 방미를 하는 것 자체가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거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에너지 분야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향한 투자 심리도 대체로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CS-윈드가 3.59% 오르면서 88,800원을 터치했습니다. 장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했고요. 급등한 이후에 이 상승세를 잘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CS-윈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까지 엮어볼 수가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와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3.93%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종가는 21,150원을 터치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19일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한미 반도체의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90.2% 줄어들었지만 이게 바닥이고 앞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8일 NH투자증권에서 전망했던 한미 반도체의 1분기 실적과 영업이익의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어닝쇼크를 보인 셈인데 다만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한미 반도체의 주요 고객사들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어닝쇼크가 한미 반도체의 바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증권업계는 소부장 관련주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도 더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900포인트 선을 내어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코스닥이 2%대 약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900포인트 선 이탈을 했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일제히 다 파란불을 켜냈고요. 간간히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도 경제 사절단 이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제약바이오 섹터도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니아가 7.62% 올랐고요. 53,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력을 키워나가다가 장 막판까지도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상승률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경제 사절단에는 122개의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그중에 21개 기업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이 총 기업들의 1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바이오니아로 넘어가서 바이오니아는 이 분자 진단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니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탈모 그리고 원숭이 두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분자 진단이라는 키워드까지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언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차세대 분자 진단 장비 2종이 15일에서 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임상미생물학 감염병 학회에서 잠재 고객 증인 의사와 교수를 포함한 감염병 분자 진단 전문가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3거래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말고도 비료 그리고 사료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팜스토리가 16.83% 오르면서 1,985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 밖에도 보시면 이지홀딩스가 4.27%, 이지바이오가 2.49%, 한일사료가 10.47% 올랐고요. 미래생명자원이 11% 넘게 급등을 하면서 주가는 4,67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마니커도 2.61% 오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한일사료 같은 사료 관련 종목들 일제히 올랐습니다.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주요 곡물 생산지인 인도의 쌀과 밀이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18일 CNBC 보도에 따르면 피치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제 쌀 시장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870만 톤이 부족하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2003년에서 2004년 판매 연도 이후에 가장 많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해상 곡물 수출기를 열어줬던 흑해 곡물 협정이 가까스로 중단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곡물 협정 전망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는 평가와 함께 비료와 사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앞서서 제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전달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SK 오션플랜트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소프트웨어에서도 엠로가 주가가 탄력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